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관심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을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많이 사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받게 되는 순간 오히려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 장 끝나자마자 왔네. 안 좋아. 이것도 또 징징댄다고 이제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중간에 징징거리고 이런 거 없이 마지막 날에 깔끔하게 손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대인배의 자세가 아닌가. 요새 사람들이 금강 사기만 하면 물린다고 놀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보여드려야겠다. 얼마나 더 세게 물릴 수 있는지. 여러분, 저 나락 가서 못 보게 돼도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주식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뭐 전체적으로 장이 되게 나한테는 어려운 장이다. 종목들마다 개별적으로 시세가 나올 만큼은 다 나왔고, 이제 말 그대로 순환매 장세라서 앞으로 백신 세대가 열릴 거니까 뭐 여행, 항공, 숙박 뭐 이런 거 다 오를 거야. 화장품도 그 사이에서 뭐 수혜 볼 거야 해서 막 이제 다 반영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잖아. 벌써 6월이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는 단순히 기대감, 상상력을 동원해서 올랐던 주식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숫자로 표현해줘야 되는 주식들이 하반기에 더 주목받을 수 있다. 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성장주들도, 하다못해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도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 예정이, 금리 인상 예정은 아니고 FOMC 예정이 있더라고. 네, 금리 인상 예정이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진짜 테이퍼링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나도 몸으로 그게 느껴지는 것 같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오피셜이 나오는 순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식들 위주로 재편성되겠지, 시장은. 그런 쪽에 아마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래반도가 작살이 났습니다. 엄청 주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았지만 워낙 내가 자동차 업종을 좋아하고 자주 거래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일부 들어가 있었지. 근데 무적 분할 이슈가 나왔더라고. 옛날에 유상증자가 엄청 유행이었다 그러면 요즘 장세가 좋으니까 무적 분할이 대세야. 물주 분할하고 신규 상장시키고 새롭게 돈을 기업 차원에서 수금하는. 뭐 LG화학의 케이스에서 우리는 저번에 봤지. 쭉 내렸다가 결국 배터리가 계속 주목받고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니까 다시 반등해서 더 올랐고, 근데 결국 그만큼 다시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게 반복됐었는데, ADAS,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지. 차량 안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다만 앞으로 자동차의 주행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는 시간들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쪽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는 만도를 좋게 봤다. 그리고 만도를 주력으로 이제 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매출 비중. 현대차는 사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실패했다라고 이제는 거의 시장에서 전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아직도 만도의 절반 이상의 매출은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고 있지만 20%가 넘게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비중을 무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만도의 고객사가 조금 더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거나 현대차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분화됐을 때 만도의 전망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무적 분할 자체를 굉장히 주주 입장 차원에서는 굉장히 나쁜 요소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 좋은 요소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율주행 부분을 따로 내보내서 잘 구성해서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전략이다.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만도가 주가가 오르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물론 물적 분할이 기분 나쁘고 좋은 건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엄청 신경 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아서.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나중에는 보여줘야겠지. 하다못해 연평균에 10% 2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다만 지금은 어쨌든 무적 분할이라는 할인 요소가 시장에 반영됐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 이석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다만 앞으로의 만도가 어떤 행보를 걷게 되는가라고 상상해 봤을 때, 그래서 중국 시장이 확실히 나는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만도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나. 지금 많이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코로나 끝나면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소비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1위가 자동차고, 뭐 2위가 의류였고, 뭐 3위가 뭐 주거에 쓰겠다. 근데 뭐 의류, 화장품 뭐 이런 건 다 예상 가능했잖아. 근데 차가 나온 건 되게 의외였다. 전 집이 나온 것도 집도 되게 의외였어.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미국 시장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를 대변하지 않나. 포드, GM 뭐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그래서 쉽게 놓아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사실 뭐 주가가 엄청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
지금 현대차 그룹이. 근데 이제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느냐, 전기차 부분에, 플랫폼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프리미엄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프리미엄을 줄 요소는 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해. 미국 시장에서 유례없는 점유율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고, 또 한 번 올라간 점유율은 쉽게 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그래서 과거에 도요타도 그렇게 굳건히 점유율을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서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제재를 했을 정도로 한 번 올라간 점유율은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뭐 만도 얘기하다가 또 다시 현대차로 왔는데, 어쨌든 만도 자체도 현대차 그룹 매출을 54% 정도 가져가는 그룹으로서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코스피 상위 종목은 경기 민감주가 너무 많아, 이게 코스피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자동차도 경기 민감주긴 하지만 이제 조금 성장주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막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하고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좋게 본다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기업들이 다 치질 개선한다? 맞아. 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성장주로 꽉 채워져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결국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1, 2년 뒤에 성장성은 어느 정도 마켓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치라는 게 우리가 상상이 되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경기 민감주는 사실 대변수 너무 많기 때문에 성장률을 주가에 반영시켜서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만약 자동차도 성장주로 어느 정도 잘 포장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밸류를 줄 수 있는 업종으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다라는 뭐 미래의 상상? 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그 시점들이. 요새는 너무 빨리 반영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정보의 습득이 빠르고, 과거에 이제 주식을 잘하던 사람과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차이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았다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예측 속도가 빨라졌고, 시장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앞으로 더 빨라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고, 한번 꼬아서 이제 생각해보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 억지로라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런 데서 오히려 투자 기회가 많이 발견된다. 지금 카카오가 시총 상위 올라간 것만 해도 그거에 한해서 일단 디스카운트는커녕 오히려 프리미엄 붙은 거니까. 그치,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고 한국 시장에 저점이 올라온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춘 코스피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다시 1900 가야 돼 라고 하는 건 사실 시장 이론상 틀린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사실 여행, 항공은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계속 가버렸잖아요. 코로나로 한 달 힘들어하더니 금방 회복이 돼버렸고 주가는. 그리고 또 기사 봤는데 신라 면세점이 지금 화랑이잖아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건 동대문에서 난 몇 번 봤거든.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명은 모델이 있고 이제 한 명은 뭐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한 5-6명이 핸드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동대문 도매시장을 쓸어다녀. 근데 한 번 주문할 때 진짜 막 5,000장, 6,000장, 또 옆에 가서 막 또 5,000장, 6,000장. 그래서 그 순간에 몇만 장을 이제 오더 넣고 가더라고. 그게 엄청난 규모인 걸 나는 진짜 그때 체감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신라 면세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서 막 핸드폰으로 화장품도 사고, MLB 퀴즈인가? 네. 그것도 엄청 막 이렇게 사고, 그걸 보여줘야만 믿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여기 샀다라는 걸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이제 되게 나는 그게 재밌는 현상이었고, 과거에도 화장품 업계가 호조일 때 그런 현상들이 공항에서 많이 발견되고 했잖아. 보따리상이라고 해야지. 캐리어를 몇 개를 이렇게 가득 채워서 들고 가다 걸려가지고 좀 뺏기고 막 이러한 해프닝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시장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의 업체들도 호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주가는 사실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하고 이미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귀신들이 있나? 면세점 안에 사람들이 CCTV를 보고 있나 봐. 그래서 그런 쪽에서 2022년까지 아마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사람들은 보고서를 쓸 테고, 그러면 다시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텐데, 이 전망치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 또 사볼 수 있는 거잖아, 갑자기 급락할 때.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마켓 타이밍적으로 잘 잡으면은 그렇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니까 다시 올라줄 거고,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써볼 수 있겠지. 지금 화장품이나 여행주가 뭐 계속 더 갈 수 있지만 계속 하루하루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 사는 거는 득보단 실이 좀 클 수 있다. 왜냐면 시간은 많거든. 아직
여행 재개가 되지도 않았고 여행 재개가 되고 실제로 중국인 들어와서 확인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이 잠깐 반대로 가는 순간 어차피 한번 또 가격이 조정이 올 테니까 조정이 오는 순간에 나는 사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막 빨간 양봉 끝자락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천천히 내리고 있는 구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이게 기대 수익이 더 크고 사실 모멘텀이 끼는 구간에서는 먹을거리가 많이 없거든.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개인적으로 그런 매수 타이밍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진짜 급할 때 그럴 때는 나도 추격 매수하듯이 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많이 사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바뀌는 순간 오히려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반대로 행동하는 조금 청개구리 스타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관심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을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이 꺼져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주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나. 난 돈이 없다 이제. 그러면 지금 하반기 준비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에 뭐 공부해보면 좋을 것들 있을까요? 에너지 쪽이 또 이슈가 많잖아. 원전도 그렇고 네. 통영 원전 이슈도 있고 지금 고유가도 있고 네. 그런 시대에 과연 어떤 산업들이 같이 달리게 했느냐 이제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겠지. 해운업 운송비가 막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후발주자로는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 또 뭐 조선주가 나오는지 뭐 아니면 정유업종이 달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 철강도 한번 봐보긴 해야 되는데 철강 쪽 요즘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 근데 하반기에는 철강 쪽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철강 가격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금세 올라갔어요. 뭐 중국이 원자재 가격에 너무 개입한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내려왔는데 뭐 물론 전 세계 철 소비량의 많은 양을 중국에서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글로벌 수요가 충분히 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 한번 팔로우업하는 뭐 이번 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이 막 엄청나게 새로운 게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나왔던 것들 중에 지금 사람들의 지나쳤던 지난달이나 지난 분기에 사람들이 막 관심 가졌던 거를 뒤늦게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조정 주고 있으면 조금씩 사모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나는 뭐 하반기 전략을 좀 그런 쪽으로 짜보려고 하고 이번 달에 정책적인 이슈 지금 미국 쪽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재편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시점은 아마 다다음 주나 되지 않을까. 하반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구독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기에 수익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조금 저처럼 심심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누구는 종목을 잘못 잡아서 저점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각자의 주식을 한 번씩 다시 점검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다. 본인들의 주식 환경이 지금 대외 변수가 어디에 작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